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 전환하기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봤죠? 대화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 어색한 순간, 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 기술은 단순히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대화를 더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주제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한 스킬이 될 수 있죠. 클라이언트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점 찾기.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주제와 새로운 주제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에 관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실제 우주 탐사로 화제를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방식은 대화 상대방이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을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2. 연관 키워드 활용하기. 현재 대화 주제에서 연관된 키워드를 찾아 새로운 주제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의 주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련 주제들을 떠올려 보세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도 서로 연결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경험 공유하기. 현재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화의 개인적인 요소를 더해 더욱 친밀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등산 이야기에서 자연 사진 촬영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화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4. 시사나 트렌드 활용하기. 현재 이슈가 되는 주제나 트렌드를 활용하면 대화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화를 현재적이고 관련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기후 변화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가 모든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5. 질문으로 새로운 주제 던지기. 때로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직접적이지만 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행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행 관련 앱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나 경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그러고 보니 활용하기. 그러고 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났다는 느낌을 주어 주제 전환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요리 이야기에서 제로 웨이스트 요리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고 보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표현이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상대방의 관심사 활용하기.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취미인 기타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유머 사용하기. 적절한 유머는 대화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머는 대화를 더욱 즐겁게 만들고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직장 이야기에서 유머러스한 말장난을 사용해 음식점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황과 상대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9. 미디어 콘텐츠 활용하기. 최근에 본 영화, 드라마, 유튜브 영상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내거나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 이야기에서 관련 다큐멘터리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해당 미디어 콘텐츠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10. 시간이나 장소 전환하기.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시간대나 장소를 바꾸어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밴드부 경험에서 현재의 음악 취미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화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넓혀주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제를 전환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현재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 흐름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주제를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대화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꾸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연스러운 전환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현재 주제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눈 후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주제에 대해 할 말을 다 했다고 느낄 때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면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관심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잘 모르는 주제로 전환했을 때 그들이 불편해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의 지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더욱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대화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주제 전환과 친구들과의 캐주얼한 대화에서의 주제 전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관련성 있는 주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특정 주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주제로의 전환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 적절한 순간에 주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순간에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과도한 주제 전환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주제를 바꾸면 대화가 산만해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을 잘 관찰하면 그들이 현재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새로운 주제로의 전환을 환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으면 더욱 원활한 대화 주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 대화에서 연습해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점점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기술들을 실제 대화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해보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 기술들을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편안한 환경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술들을 적용해보세요. 직장에서의 대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네트워킹 이벤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술들을 사용해보면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세요. 여기서 소개한 10가지 방법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탕이 될 때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의미 있고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주제 전환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 전환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 기술이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원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기술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와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 주제를 전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 전환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직업적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실제 대화에서 시도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잘 통했는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대화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이 기술들이 유용하게 쓰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